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일산에 위치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중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각 분야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2020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에 선정된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 무려 8분이 와 계십니다. 조진주, 임선우, 변미나, 지혜, 조시연, 전예진 작가님, 조혜주, 주민현 시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 습작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작품이나 글 쓰는 면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다른 작품을 보거나 제 작품을 쓸 때도 어떻게 하면 데뷔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많이 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써야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 시에 대해서 너무 꼼꼼히 읽어주시고 리뷰를 써주는 그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시집이 팔리면 인세가 들어온다는 것과 그리고 가끔 문예지에 청탁이 들어온다는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시 쓰는 마음도 그대로고 지난 1년간 한국창작예술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얻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런 답답함과 외로움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이거를 어디서 해소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돌파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그 단톡방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지원금인데 그게 딱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지원금이지 했는데 그게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뭐든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한 500매부터 써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되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래서 입금은 언제나 큰 힘이 돼요. 입금이 가장 큰 지원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가 된다는 건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등단이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뭔가 더 자유롭게 썼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등단을 하고 이제 지면에 발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부담스럽고 막 힘들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내 능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재와 글감 어디서 얻으시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쓰면서 아쉬웠던 점을 다음 소설에서 좀 해보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묵직하게 썼다면 다음엔 일부러 더 가볍게 가보고 여기서 한번 하다가 생각나는 많은 격가지들을 웬만하면 다 이제 잡아둬요. 저는 원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뭔가 어디엔가에 가서 뭔가를 보고 이런 거에서 감명을 받아서 쓰는 편인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이제 기사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책이나 미술 작품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 주제를 나라면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를 발견하면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상상하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인물을 부여해서 인물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업하시는 거 다 들어봤는데 저는 약간 소재에 대해서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힘이 될 말, 응원이 될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도 좋고 아니면 고민을 나눠주셔도 좋고 그런 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을 하는 분들이 계속 스스로 의심하는데 저는 특히 이제 원고를 투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거절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계속 본인을 의심하게 되는데 조금 더 뻔뻔함을 어떻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네, 제 친구 어떤 출간물도 계약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거. 이 왜냐면은 저는 신춘문예를 통해 데뷔를 했고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도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걸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모두가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이상하다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 어떤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내가 좀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위축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옳고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네,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에 한번 물을 쏟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깨닫게 된 팁인데 클라우딩 백업을 약간 좀 투자를 좀 하시더라도 하시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네요. 네.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백업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쓴 작가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글을 쓴다는데 어떤 글을 써? 무슨 글을 써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얼버무리곤 했는데 이게 그 문장을 내가 어떤 걸 쓰는지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글을 쓰는 방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나중에 그런 작품들을 다 모았을 때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 어느 정도 그 방향에 대한 통일성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쓰고 싶은 것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선호 작가님부터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임선호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좀 쓸쓸한 순간을 견디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견디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마음껏 좀 우스꽝스러워지는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설 말고도 기회가 되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글쓰기를 조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글도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그 변화한 모습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두 번째 시집도 차차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쓸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그런 고민의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좀 호흡이 긴 얘기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봐서 호흡이 긴 얘기를 쓰려면은 그거를 쓰기 위한 뭐 조건들이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시를 쓰려고 하지 말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품 활동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제 시에 대한 어떤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침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종종 있거든요. 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실 갑갑함이나 불안함 그리고 약간 절박함 이런 감정들을 시각화하는 단편을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는 이번에 엔솔로지에 쓴 소설을 3부작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뒷 이야기를 계속 써보려고 생각 중이고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쓰자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글 응원하고 일단 당장 나올 엔솔로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